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인서 받고 은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소진공 대환대출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월 1일 2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지난 1분기 때 조기 마감돼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까 확인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바로 직전 영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에 대한 상품 내용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다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내용은요. 이 확인서를 받고 나서의 일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소진공 확인서 자체로는 대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서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서류, 기본 티켓과 같은 확인서인데요. 실제로는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든지 아니면 이번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바꿔준다든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대출 상품이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증료도 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공 확인서가 은행에는 실제로 보증서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상품이 참 잘 나왔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 채널에 달린 댓글, 인스타 DM, 이메일 주신 많은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확인서만 가지고는 대출이 잘 안 된다, 이런 피드백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대부분 읽어보면 어떤 이유로 거절이 됐냐면, 거래하는 은행에 소진공에서 발급한, 그것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대환대출 하러 왔다 이렇게 접수를 하면 처음에 이리저리 좀 살펴보다가 결국엔 뭐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거죠.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된다든지, 내부 등급이 안 좋아서 안 된다든지, 이 상품은 보증서가 필요 없는데도 그 직원이 보증서가 없어서 안 된다느니, 이런 소리를 삑삑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결국엔 현장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릴까요? 현장에서 대부분 탈락하셨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험 하시고 허탈하게 집에 또는 사업장에 돌아오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우빈아빠 영상도 보고 언론에서 정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소개를 했지만, 그래서 자격 되길래 확인서 끊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은행 가서 신청했더니 상담 시작한 지 3분 만에 창구 컷 당하신 경우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피드백 해주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읽어보는데요. 거의 내용이 진지하게 은행에서 심사를 넣어서 거절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창구에서 커트 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자꾸 현장 컷, 창구 컷 이걸 강조하냐면요. 자,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분기 확인서 받아서 은행 가셨다가 이미 거절 당하셨던 분들, 이분들 아직 그 확인서 쓸 수 있죠. 2분기 시작됐다고 해서 그 확인서 못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확인서 받아서 곧 대출 신청하실 분들 공통적으로 꼭 좀 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현재 각 은행 본점 심사 부서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권 접수건이 일선 영업점에서 본점에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다 승인해 줘라, 정부 차원의 부탁이다, 이런 협조 요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은행 전부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은요, 실제 여러분들이 대면했던 그 지점의 창구 직원이 본점에 심사 요청을 넣기만 하면 웬만하면 거의 승인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해당 은행의 본점에 닿기만 하면 거의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서처럼 이 정책 쓰레기다, 뭐 있으나 마나다, 갔더니 보증서 요구하더라,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댓글을 쓰셨던 분들, 은행 한번 방문하셨다가 거절되셨던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은행 본점에 심사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당시 대면했던 은행 직원이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면 대환대출을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예전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던 그 고객들의 웬만한 상황보다는 대부분 좀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맞잖아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행 직원들도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스펙으로 본점 승인이 쉽지 않다.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이 대출이 신용대출이거든요. 보증서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 가지고 이게 본점에서 승인해줄까? 이건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그 은행 직원의 누적된 개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거절을 한 건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전 은행권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잘 몰랐던 거죠.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원도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시는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 대환대출 잘 되는 영업점 리스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지점에서 대환대출을 잘 해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본점에까지 심사를 올려주는 직원이 있는 지점이 일단 본점에 넣기만 하면 웬만하면 승인이 되니까 그런 지점은 이제 대환대출 맛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대환대출을 신청을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 심사를 제대로 넣어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그 직원이 뭔가 판단을 해서 거절받는 이 상황, 안 될 것 같다. 서류 보더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려운 건 알지만 본점 심사를 한번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몇 마디 더 섞었는데 얘기가 안 통한다, 이 직원은 글렀다 싶으시면 그냥 다른 은행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세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은행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면했던 그 직원 한 명이 그 은행을 전부 대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은행에서도 그 직원이 아니었으면 될 수도 있는 대출이고요. 해당 은행 본점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전달해주는 직원을 만날 때까지는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바쁜데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한 군데 갔다가 어떤 한 직원에 의해서 포기하기에는 이 상품이 너무 아깝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비싸게 내고 있는 그 고금리 대출에 비싼 이자가 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다시 신청해 주시고, 신청 후기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접수하실 때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 채널에 멤버십 가입이 없잖아요. 멤버십 가입이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없겠지만 오늘 영상은 멤버십 채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